오늘은 많은 어르신들과 장년층 분들이 아직도 헷갈려하고 계시는 주제,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주변에서 복지 관련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을 정말 자주 보게 됩니다. 자식이 있어서 안 된대요. 아들이 직장 다니면 저는 해당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 말 예전에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2025년 현재 국가복지제도는 예전과 크게 바뀌었고 2026년부터는 더 큰 변화도 예고되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기준으로 정확한 내용과 곧 바뀔 최신 제도까지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내가 생활이 아무리 어려워도 자식, 부모, 배우자 같은 가족의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국가 지원을 제한하던 기준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실제로 자식에게 돈을 받지 못해도 자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복지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고령자는 늘고 1인 가구는 많아지고 자식이 있어도 부양이 어려운 가정이 늘어나면서 정부는 이 기준을 오랜 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완화해 왔습니다. 생계급여.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제도, 바로 생계급여입니다. 2025년 기준 핵심 변화.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원칙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즉 자식이 있어도, 자식이 직장을 다녀도 자식 소득이 많아도 원칙적으로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제는 신청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판단합니다. 소득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그래서 자식 때문에 생계급여는 안 된다. 이 말은 2025년 기준으로는 틀린 말입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지만 아주 예외적인 경우는 남아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일반 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예외적으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해당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거급여, 교육급여. 다음은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입니다. 이 두 제도는 이미 오래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 월세전세 지원, 자가주택 수선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자식 소득 재산 전혀 보지 않음,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역시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의료급여. 이제 가장 헷갈리는 제도 의료급여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이하 아니에요? 이 말은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의료급여는 생계급여와 연결된 제도.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할 점입니다. 의료급여는 생계급여와 연동된 제도입니다. 생계급여를 받게 되면 의료급여는 자동으로 함께 적용됩니다. 의료급여만 따로 신청해서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의료급여 1종과 2종 차이. 의료급여 1종. 생계급여 수급자. 일부 노인, 한부모, 중증장애인 가구. 병원비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외래는 보통 1,000원에서 2,000원 정도입니다. 의료급여 2종. 생계급여는 받지 않지만 의료급여만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자활근로 참여자, 보장시설 수급자, 법령상 의료급여 대상자. 입원은 약 10%, 외래는 약 15% 정도 부담합니다. 의료급여 소득 기준, 이렇게 이해하세요. 정확한 구조는 이렇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생계급여 수급, 의료급여 1종 자동 적용. 노인 한부모, 중증장애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의료급여 1종 가능. 즉 40% 기준은 모든 가구에 적용되는 기준이 아니라 특정 가구에 한해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이 부분은 특히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생계급여 수급자에 한정됩니다. 노인 가구, 한부모 가구, 중증장애인 가구라도 생계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25년 현재 기준으로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아주 높은 경우에만 문제가 됩니다. 또한 소득이나 재산 중 하나만 초과해도 부양 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변화 방향. 참고로 보건복지부는 2026년 상반기 중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추가로 완화하는 중장기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즉 현재도 기준이 많이 완화된 상태지만 앞으로는 의료급여 접근성이 더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추가 최신 정보. 아주 중요한 최신 소식입니다. 2025년 12월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26년 1월부터 의료급여에서 부양비 제도가 폐지됩니다. 부양비란 실제로는 자식에게 돈을 한 푼도 받지 않아도 자식 소득의 약 10%를 받는다고 가정해서 내 소득으로 계산하던 제도였습니다. 이 제도가 26년 만에 폐지되면서 의료급여 접근성은 앞으로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긴급복지.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아주 분명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직, 질병, 사망, 단전단 수강재퇴거 같은 당장의 위기 상황이 기준입니다. 소득 기준 참고. 2025년 기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39만 2013원입니다. 32% 76만 5,444원 생계급여 기준, 48% 약 114만 8천원 주거급여 기준. 실제 선정 여부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 주거 형태, 가구 구성까지 함께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핵심 정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원칙적 폐지 32%. 단, 부양의무자 고소득 고재산 초과 시 예외 있음. 주거급여 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의료급여 생계급여 연동. 의료급여 부양비 2026년 1월 폐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 예정. 긴급복지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복지는 아는 사람이 받는 제도입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꼭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복지로 홈페이지.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분들에게 정보가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영상 내용을 글로 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설명란을 클릭해주세요. 앞으로도 알기 쉽고 믿을 수 있는 복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